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저런 맛 책 함께 읽고 그 책 관련해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준이가 쓴 독서 감상문 우선 발표해보고 그리고 또 그 글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연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세준이가 독서 감상문 쓴 거를 발표를 할 거거든. 먼저 어, 그러면 태연이는 잘 듣고 세준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 됐는지 칭찬해주고 또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또 지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서감상문은 어쨌든 세준이가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세준이의 시각이 드러났는지 그 책에 대한 세준이의 생각이 드러났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이끌어낸 그 책의 이야기가 충분히 잘 쓰여져 있는지, 또 그 생각을 자기 세준이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단순한 소감, 재밌다, 잘 알게 됐다, 뭐 인상적이다 이런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그것에 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썼는지, 또 세준이가 그 책과 관련해서 자기의 경험이라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글을 썼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글이다 보니까 글 자체가 뭐 맞춤법 그못 보겠지만 그 문장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됐는지, 어색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태연이가 평가해 주면 됩니다. 세준이가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겠습니다. 세준이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언제 무엇을 먹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존하고 발달되었는지 알려준다. 나는 첫 번째 방에서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를 땅에 꽂아서 사용한 것이 사실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과학자들이 추측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매우 신기했다. 또 구석기 시대에는 먹거리가 부족했지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씨앗을 키우는 방법도 알게 되면서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먹어도 남아서 그런 것 때문에 물물 교환이라는 것도 생긴 게 알게 되었다. 나, 나는 우리 조상이 지혜롭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물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힘을 합쳐 벽골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 나는 먹을 것이 남아서 보관했다가 먹을 것을 먹고 싶어도 그때 먹지 않으면 썩어서 습기를 빼서 먹었는데 그렇게 해도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돼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은 바로 죽이다. 물과 같이 불려서 만든 것인데 지금의 죽과 달라서 매우 신기했다. 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에서 기억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쓴 것이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가장 남아서 이, 이 부분을 썼다. 난,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님께 우리 조상의 지혜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부모님은 매우 놀라셨고 나는 뿌듯했다. 앞으로 맛에 대해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발달되었는지 찾아보고 부모님께 또 말해주어야겠다. 어, 다 발표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자, 태연이, 우리 세준이 독서감상 발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태연이가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흥미로웠던 걸 써서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 마지막 첫 번째로 그, 단어를 써서, 좋았고, 음, 어, 네, 끝? 네, 좋은 점밖에 없어? 응, 조언해 줄 점은 없어? 어,
자, 말해. 마지막 부분이 어, 그, 독서한 장문을 읽는 사람이 그 마지막에 엄마가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서 감동받았다는 거는, 어,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 자, 끝. 다 얘기했을 테나? 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준이가 독서감상문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태연이가 요모조모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어, 태연이까지 발표 다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연이가 보내준 게 있어서 그거를 공유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역시 태연이 발표에 대해서 이번엔 누가? 세준이가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태연이 발표. 이런저런 맛은 맛있는 공장을 초대받은 아이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방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맛에 대해 배우는 이야기다. 챕터별로 땅에서 얻은 맛, 시간이 허락한 맛, 세계를 홀린 맛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챕터는 3장과 7장이다. 3장, 세계를 홀린 맛에는 후추, 생강 등의 식재료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야기가 나왔다. 7장, 시대를 담은 맛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고추찜, 짜장면, 라면의 역사가 소개되었고,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옛날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도 이런 사실이 흥미로웠다. 음식과 관련된 예절, 역사, 여러 문제점 등이 알고 싶다면 이런저런 맛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아. 자, 세준이 평가. 일단은 자신이 제일 좋아, 좋아하는 부분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알려준 것이 잘한 것 같고, 그러고 살짝 아쉬웠던 점은, 어, 위쪽에 챕터별로 있다는 거는 괜찮은데, 시간이 허락한 맛, 세계를 홀린 맛, 이런 거는 살짝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끝.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태연이 글부터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준이 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가 독서감상문 역시 열심히 잘 썼습니다. 먼저 다음부터 독서감상문 쓸 때 뭘 달자? 제목, 제목을 달자. 근데 제목을 달 때 이런저런 맛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제목 좋지 않습니다. 제목 이렇게 달면 차라리 안 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달지 말고 제목은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 태연이가 요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여기서 지금 태연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목을 쓰면 돼. 여기 보니까 지금 태연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재미있다, 재밌게 읽었다, 흥미로웠다, 또는 뭐 알 수 있다. 음.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뭐야 태연이가 만약에 이 글의 제목을 간다면 뭐를 해야 될까? 뭐 재미있는 음식의 역사로 한다던가 제목을 지금 태연이가 그런 얘기 이 책이 재미있는 음식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아준다던가 또는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음식이 옛날에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니까 요즘 인기 있는
음식이 예전에는 별로였다고? 별로였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요 제목을 그래서 좀 흥미롭게 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바탕으로 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야. 태연 알겠니? 네. 세준이도 네. 그 나서 이제 부제로 이런 저런 맛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그 부제 딸린 제목이라고 그러는데 부제로 이런 거를 달아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 글에서 글에 해당되는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제목이 갖춰야 될 조건은 대표성. 내가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표적. 그러면 좀 흥미로워. 다른 제목과 구별돼야 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목을 달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준도 마찬가지고 태연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태연이의 글을 보면 이런저런 맛은 이야기다.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서 이거 뭐야? 음, 책 간단한 내용? 책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간단한 책 소개로 해도 상관이 없다. 간단한 책 전적인 소개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주로 그 채연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재미있게 읽은 챕터라고 되어 있어.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자, 근데 정작 뭐가 안 나왔어? 왜 이 부분이 뭐한지 재밌는지? 특별히 재미있는지. 자, 태연이가 여기 재밌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와 정말 재밌다 그럴까? 이것만 읽고 보고 아니요. 이거 읽어보고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건지 후추 생강 식재료가 나왔는데 입맛을 사로잡는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지 또 입맛을 사로잡았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 했는지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 이것만 읽으면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요즘 애들이 후추나 생각이 입맛을 사로잡다고 하면, 아, 맞아. 후추 생각 입맛 사로잡어. 라고, 와, 다? 아니, 너네 음식에다 후추하고 생각 넣어주면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입맛을 사로잡았다니,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사로잡았다는 거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걸 궁금하지 않게 어떻게 입맛을 사로잡았는지도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이 얘기가 도대체 왜 특별히 재밌냐고, 태연이가. 그것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태연이가 이 부분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얘기했어. 글을 쓸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글을 태연이가 읽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태연이를 모르는 사람,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두고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 글을 써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런 이야기를 쓰면 되죠. 어? 아니면 여기다 더 덧붙이면 평소에 태연이는 후추와 뭐에 대해서 생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 후추나 생강에 얽힌 태연이 에피소드 혹시 뭐 태연이 후추나 생강을 먹어본 적 있어? 네. 그럼 그것과 관련된 후추나 생강을 뭐, 너 주변 사람이 뭐, 아빠가 막 후추를 막 끓여서 너도 막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게 뭐야? 하고 뭐 했다던가. 뭐야. 삼계탕 이런 걸 먹는데, 뭐가 씹혀갖고 봤는데, 뭐가 이상한 맛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생강이 와서 패트패 뱉어갖고 막 뭐 했다던가. 어? 등등. 그런 것과 관련돼서 너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자, 시대를 담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고추, 찜, 짜장면, 라면 역사가 소개되었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 없어? 어, 알 수, 모르지. 물론 이걸 다 소개할 수 없어. 너무 많아져 그러면.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흥미로운 거 한두 가지 정도를 네가 여기다가 맛보기로 소개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즐겨보는 중에 옛날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 있다는 사실 흥미로웠다는데 사람들이 뭐가 궁금할까? 이걸 무슨, 읽으면 어?
어떤 음식이 옛날에 어, 그렇지. 어떤 음식이 옛날에 인기가 없었는지. 또 세준이 뭐가 궁금할까? 음, 응?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옛날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라는 부분에서 그 음식이 도대체 뭔지도 궁금하지만 또 뭐도 궁금할까? 또 왜 이유 인기가 없었는지, 뭐라고? 음식이 왜 인기가 그치, 없었는지, 왜 인기가 없었는지. 또,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음식을 왜 인기가 많은지, 있는지 배웠는지. 도대체 뭐가 변했길래, 뭐가 바뀌었길래 인기를 찾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충분히 나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음식 관련된 예절, 역사, 여러분이 등이 알고 싶다면 이런저런 마트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좋은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책에 대한 뭘 쓴 거야? 평가 평가 또는 권유 뭐 이런 거를 써준 거야. 이거를 뭐 써도 되고 뭐 이거 안 써도 되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썼어. 근데 어쨌든 지금 말했던 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뭐 해야 된다? 추가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아, 물론 이거 거짓말이야, 태어나. 어? 네, 자, 선생님이 이거 그냥 꾸며 쓴 건데 이렇게 지금 뭘 쓴 거야? 내 자기 이야기를 경험, 써, 자기 이야기. 이렇게 자기 경험, 에피소드를 쓴 거야. 이거 지어내서 막 써야 돼? 음, 어? 아니요. 아니야, 지어내서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라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써도 되고, 아니면 라면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 뭐 다른 사람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 뭐 유튜브에서 볼 때는 라면 먹방 해갖고 무슨 라면은 무슨 20개를 끓여갖고 막 먹으면서 맛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쓴다던가, 꼭 자기 경험 아니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쓴다던가, 그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곁들여 쓸 수 있다는 거야. 꼭 써야 된다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이 얘기 쓴 이유는 자연스럽게 뭘로 들어오기 위해서? 책 이야기, 책 내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세준 알겠니? 네. 태어나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부분들을 바꿔 쓸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쌤이 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후추나 생각이 얽힌 에피소드, 아니면 뭐 이런 라면, 짜장면, 뭐 고추 뭐 이런 거 쓰면 이런 거 관련된 자기 에피소드, 자기 알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걸 섞어서 책 이야기와 이렇게 잘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더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선생님이 지금 태연이에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태연이가 다시 이따 고쳐쓰기 할 거야, 태연아? 네. 자, 그 다음에 세준이 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준이 다시 한번 글을 읽겠습니다. 한 문장씩. 음. 나는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을 읽었다. 자, 다음부터 독서 감상문 쓸 때 그 문장 안 씁니다. 네. 왜 안 쓰라고 그럴까? 이런저런 맛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이니까 너무나 뭐한 얘기를 하는 거야?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준이가 지금부터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준입니다. 지금부터 제 성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별은 남성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냥 저는 박세준이고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박세준이 이름이고 남학생이 성별인 거 다 안다고.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는 뭐 하지 말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첫 문장은 빼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언제 무엇을 먹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존하고 발달되었는지 알려준다. 자, 태연이하고 시작이 똑같아. 뭘로 시작한 거야? 책 책 소개. 책 소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을 한 거야. 괜찮아. 그렇게 시작해도 돼. 단, 그 얘기가 제일 흥미로운가라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세준이가 다음 내용들 중에서 더 흥미로운 게 없으면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 그 세준이가 좀 진지하게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해도 돼. 근데 이왕이면 좀 흥미있고 재밌게 시작할 거면 그 다음 내용들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내용을 뽑아갖고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 세준이가 지금 그 소개가 사실은 재밌지 않아.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재미가 없어. 그럼 차라리 세준이가 그 책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 그 두 번째 문장. 이 책은 언제 무엇을 먹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존하고 발달되었는지 알려준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나중에 보면 무슨 뭐 그 너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언제 어디서 뭘 먹었나라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흥미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예시로 툭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 인거 뭐뭐이처럼 그 뭐야 언제 어디서 뭘 먹었는지 뭘 알려주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더 이렇게 흥미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생생해지고. 그다음에 나는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를 땅에 꽂아서 사용한 것이 사실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과학자들의 추측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신기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이 책에서 뭐 한 내용? 신기한, 신기,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쓴 점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과학자들이 단지 추측한 내용이란 것들이 신기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준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빗살무늬 토끼가 뭔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대에는 먹거리가 부족했지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고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지면서 먹어도 남을 만큼 먹을 것이 많이 풍성해졌다. 그 음. 남은 그 남은 곡식으로 물물교환이 생겨난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지. 그 자기가 뭐한 내용들, 알게 된 점들을 구체적으로 쓴 것들, 요 점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좀 더 저기 하면, 뭐 밀인가 뭐 하나를 심으면, 1톤을 심으면 몇 톤이야? 뭐 70 몇 톤인가? 뭐 이렇게 몇 배가, 30 몇 배인가? 어쨌든 그 몇 배가 나온다는 거, 그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물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힘을 합쳐 벽골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 그래서 벽골제를 만드는 걸 통해서 조상의 지혜롭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도 알게 된 거, 지금도 알게 된 거, 이렇게 알게 된 걸 연달아 쓰고 있는 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이런 것을 첫 번째 방에서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남아서 보관했다가 먹을 것을 먹고 싶어도 그때 먹지 않으면 썩어서 습기를 빼서 먹었는데 그렇게 해도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죽이다. 물과 불려서 만든 것은 똑같은데 지금의 죽과 달라서 정말 신기했다. 어, 정말 신기했다 했어. 그럼 보면, 신기했다, 알았다, 알았다, 신기했다.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세준이가. 그러면 차라리 그 순서를 뭐 하자? 바꾸자. 신기했다, 신기했다. 신기했다, 알았다, 알았다, 신기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 요 신기한 사실들을 일단 뭐 해서 묶어서 요 순서. 이 책의 그 신기한 책들, 신기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 이런 식으로 같은 것끼리는 묶어서 주는 게 더 순서를 바꾸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여러, 여러 가지 방에서 기억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들이었다. 그 얘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거지. 네가 어차피 이렇게 기억남아 쓴 거기 때문에 그 얘기 역시 뭐야? 빼도 되는 거지. 아니면 차라리 그 얘기를 앞에 써서 앞에 그 책 내용 다음에 특별히 이 중에서 기억나는 게 가장 인상 깊은 게 몇 가지 있다고 하고 신기한 거, 그다음에 알게 된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님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발달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부모님들은 매우 놀라셨고 나는 뿌듯했다. 앞으로 자, 그래서 막과 자기 얘기를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뭐 하자고? 차라리 앞으로 당겨 쓰자고, 오히려. 그 나서 그 내용이 네가 알려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아예 세준이가 그 부모님께 그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대화를 그대로 옮겨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아. 전부를 다 보여줄 순 없지만 예를 들면 어 너가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제일 놀라시는 게 뭐야? 제일 신기하신 게. 그, 제 놀라셨던 거는, 그, 신석기 시대, 그, 빗살무늬 토기를, 어, 꽂은 게 사실이 아니고 추측이라는 것을 엄청 신기해하셨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야? 부모님의 말씀, 그 부모님과의 대화의 한 장면을 뭐해? 소개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책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리고 요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지금 세준이 책에는 세준이 그는 뒷부분에 있잖아. 근데 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앞쪽으로.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는 거야. 방법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요거 말고 네가 죽 얘기, 죽 얘기가 신기했으면 그 죽 얘기를 제일 앞으로 당겨서 네가 세준이 죽 좋아해? 저요? 아니요. 죽 안 좋아해. 뭐, 그러면 죽과 관련되어서 세준이가, 뭐, 아플 때 죽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죽이라는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알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로 시작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앞으로 사람들이 발달하고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해 더 연구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다짐들, 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마지막에 있는 게 어울리는 게 맞고, 마지막에 쓰는 게 더 어울리고, 그건 맞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준이에게 지금 쌤이, 세준이하고 태연이 모두에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기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시켜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쌤이 아까 좀 시범을 보여줬어. 근데 쌤이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써줬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세준이 같은 경우에 서로 같은 부분끼리 모여서 연결해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그 내용, 뭐, 세준이가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쓴 점들은 좋습니다. 뭐, 벽걸제니, 뭐, 죽이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쓴 점들은 좋은, 그런 점이어서 그 점들은 계속 살려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쌤이 했던 말을 바탕으로 자기가 뭐 하기를 하는 거야? 고쳐 쓰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지. 세준 알겠어? 네. 그래서 고쳐 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따가 발표를 할 거예요. 자기가 다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쓴 게 이제 비포고 고쳐 쓴 게 이제 애프터겠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변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 전보다 자기가 좀 더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될 수 있도록 그 지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조언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방식으로 써야 돼. 그래서 여러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독서감상 쓴 거 맞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조언한 방식을 바탕으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연이는 아까 쌤이 말했던 거 요거 채팅창에다 보내줘 아니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음, 어? 보내, 보내줘. 네. 근데 이 채팅창에 보내면 그 아까 저기 썼던 게 색깔이 다 없어지겠다. 어떤 표시는 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가서 태연이가 다시 써가지고 좀 이따 발표하기로 하고 세준이는 다시 공캐다 쓸 거지. 네. 공캐다 써좀 이따 발표하고 해서 1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시간 주면 돼? 네. 세준이도? 일단 10분 하고 모자르면 그렇지. 그 모자르면 시간 좀 더 갖는 걸로 해서 일단 고쳐줄 수 있는 만큼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자, 어떻게 시간 좀 더 줘? 아니면 발표할까?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필요해? 네. 조금, 태연이는? 조금 더 필요해. 그러면 3분만 더 줄게. 시간 다 썼어요. 아, 그래. 우리 태연이가 또 이따가 학교 가야 되니까 우리 태연이가 먼저 발표해 볼까? 태연이 혹시 쓴 어, 거 공유해 줄 수 있어? 근데 응. 아직 나는 못 고쳤는데, 아, 고친 것까지 발표하면 돼. 어, 네. 공유해 줄 수 있으면 공유해서 보여주면서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발표하고. 그냥 발표, 그래. 세준이 뭐가 달라졌나 한번 잘 들어봐. 그게 어떤지 얘기해주고. 해. 제목을 못 썼어. 그래. 어, 이런 맛은 맛있는 공장에 초대받은 아이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방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맛에 대해 배우는 이야기다. 챕터 별로 따면서 어딘가 시간이 허락하며 세계를 훌륭한 좀만 천천히. 음. 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왜 이게 뭐야? 언니와 아빠는 엄마가 끓여주신 맛있는 떡국을 망쳤다. 난 평소에 떡국을 먹고 있다가 아빠랑 언니가 떡국에 까만 가루를 팍팍 떼어놓고 있었다. 그게 뭐야? 난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후추야. 언니가 답했다. 아무거나 에 넣어도 맛있어. 내 아빠가 덧붙였다. 그래? 그럼 나도. 나는 후추를 잡고 떡국 안에 넣었다. 엄청 시큼하고 맛없었다. 어, 내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챕터는 3장과 7장이다.
그런데 사육장은 세계를 홀린 맛이다. 이 챕터에서는 후추, 생강 등의 식재료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야기로 나온다. 나는 이 부분이 엄청 신기했다. 왜냐하면 난 후추를 엄청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챕터가 재밌었다. 실장은 시대를 담은 맛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고추찜, 짜장면, 라면의 역사가 소개되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통해 고초가 왔다고 생각해서 웃기고 신기했다.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이 옛날엔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도 흥미로워. 처음에는 사람이 라면이 낯설어서 싫어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 그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좋아하게 됐어. 어, 음식과 관련된 예절, 역사 여러 문제점 등이 알고 싶다면 이런저런 맛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읽어보면 좋은 책이고. 수고했습니다. 세준이 어때? 태연이 글 바꾼 걸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넣으시라고 하신 게 약간 이야기랑 내가 싫어하는 것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랬던 거를 넣어가지고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태연이가 그러니까 수님이 그 조언했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글을 잘 썼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태연이가 이렇게 앞으로 글을 쓸 때도 자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태연이가 어쨌든 그 식탁에서 뭐 떡국 먹다 후추 먹었던 그런 경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책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한 점들 좋은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라면 뭐 이런 부분은 책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썼는데 고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쓰긴 썼는데 좀 더 그 후추 이야기를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썼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연이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어, 잠깐만 다음 주가 너네가 저기야 한국이 다음 주가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아니에요.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수업은 없어가지고 다음 네, 주에는 그 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태어나 화요일 날 6시 반이나 수요일 날 9시 10분이나 금요일 날 8시나 그때가 수업이 있거든 태어나. 네, 그래서 혹시 그때 가능한 시간 있으면 그때 들어오면 되고 그 태연이가 한번 스케줄을 살펴봐야 돼 태연아. 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는 한국이 공휴일이어가지고 수업이 없어. 네.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는 책이 어,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는 일단 수업을 할 거야.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는 책이고, 태연이 이따가 일단 세준이 발표하고, 뭐 시간 되면은 평가지 하고, 혹시 시간 안 되면 태연이가 알아서 가면 돼, 태연아. 지금 가야 될 거.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잘 가고. 수고 많았습니다, 태연이. 다음에 봐. 안녕히 계세요. 세준이 발표하겠습니다. 제목. 옛날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좋습니다. 나는 1장과 2장이 가장 인상 깊었다. 1장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와 같은 오래, 오래된 시대에 관련지어 말해준, 오래된 시대의 맛과 관련지어 말해준다. 나는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를 땅에 꽂아서 사용한 것이 진실인 줄 알았지만 이것은 과학자들이 끝이 뾰족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땅에 꽂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것이었다. 빗살무늬 토기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빗살무늬 토기 안에다가 곡식을 넣어 사용했다. 주석기 시대에는 씨앗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곡식이 부족했지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씨앗을 키울 수 있게 되어 먹어도 남을 만큼 곡식이 풍성해졌다. 지금은, 지금은 농약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음, 씨앗을 엄청 잘 자라게 할 수 있는데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는 씨앗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조금 살짝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고, 살짝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씨앗을 키우고 나서 남아가지고 사람들은 남은 것을 서로 바꿔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물물 교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 물물 교환은 사람들이 서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서로 바꾸어서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조상은 대단한 협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힘을 합쳐 벽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벽골재는 물의 높이를 측정해서 곡식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이다. 나는 두 번째 장에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곡식이 남았는데 그때 먹지 않으면 썩어서 사람들이 낸 것이 바로 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물에 불려서 만든 것은 똑같지만 맛이 다르다는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상하고 옛날에 죽을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 있을지 맛이 느낄 수 있을지 고민되고 먹어보고 싶었다. 나는 어떤 맛인지 살짝 궁금해서 인터넷에 지금의 죽과 옛날의 죽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검색을 해보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생존하고 발달되었는지 알려주었더니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니? 앞으로 이런 거 엄마랑 아빠한테 많이 알려줘 라고 해서 나는 내 몸이 하늘로 간 것 같았다. 앞으로 부모님과 내 지식을 위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존 발달에 대해 더 연구해 보아야겠다. 그렇지. 아주 세준이가 그 순서도 잘 바꾸어 쓰려고 그러고 더 이제 굳혀 쓰려고 하는 점 아주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도 독서감상 쓸 때 특히 이제 보통 그 친구들이 대충 쓰기가 쉬운데 간단하게 쓰기가 쉬운데 어떤 세준이가 글씨로 써서 손이 아플 텐데도 어쨌든 잘 참고 충분히 굳혀 써내려간 점도 아주 칭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아까 예고한 대로 다음 주에는 월요일 수업이 없어서 화요일 날 6시 반, 수요일 날 9시 10분, 금요일 날 8시 중에서 혹시 가능한 때 있으면 그때 들어오면 됩니다. 세준이 어린날 행복하게 재밌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시간 될 때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음.